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작품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입니다. 1934년에 발표된 모더니즘 소설인데요. 특히 수능 문학을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이 작품은 정말 빼놓을 수 없죠. 식민지 시대의 경성을 배경으로 한 무기력한 지식인의 내면을 하루 동안 쭉 따라가 보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사실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서 시작해요.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주인공 구보가 왜 집을 나섰을까요? 왜 하루 종일 1930년대 서울, 그러니까 당시 경성거리를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주인공 구보입니다. 26살의 소설가죠. 재밌는 건 이 구보라는 인물이 작가 박태원 본인의 분신, 그러니까 일종의 페르소나라고도 알려져 있다는 점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식민지 시대를 살던 예술가의 내적 혼란과 무기력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보의 하루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뚜렷한 목적지도 없이 그냥 전차에 올라타요. 이 장면 하나만 봐도 그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방향을 잃었는지 딱 느껴지시죠? 전차 안에서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마지막 남은 자리를 어떤 여성에게 빼앗겨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구보의 생각입니다. 그냥 자리 뺏겼네가 아니에요. 자기 공간이 점령당했다고 느끼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식민지 현실 속에서 자기 땅, 자기 도시에서조차 주인이 되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느끼는 그런 무력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하죠.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은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 없다. 어떠세요? 이 망설임이 이 소설의 핵심을 그대로 꿰뚫고 있어요. 목적지가 없다는 거. 이게 바로 당시 지식인이 느꼈던 깊은 방향 상실감,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마비 상태를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도시를 헤매는 구보의 모습을 설명하는 아주 딱 맞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플라네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도시를 산책하면서 그 속을 깊이 관찰하는 사람을 뜻해요. 이 플라네르라는 개념, 구보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보는 그냥 멍하니 걷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과 한 발짝 거리를 두고 모든 걸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소설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 시선이 너무 차갑고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여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구보의 하루 여정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전차에서 시작해서 사람이 많은 경성역에 갔다가 또 찻집에 들르고 결국엔 다시 거리로 나오죠. 이 동선을 따라가는 게 이 소설의 전체 구조예요. 근데 이건 단순히 장소를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구보의 복잡한 내면 풍경을 우리가 함께 따라 걷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걸까요? 구보는 갑자기 사람이 북적이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향한 곳이 바로 경성역이에요. 아마 그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어떤 삶의 활기나 인간적인 연결고리를 찾고 싶었던 거겠죠. 네, 이게 바로 구보의 작은 희망이었어요. 사람들 속에 섞이면 이 지독한 외로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도였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한 인간미는커녕 차가운 무관심만 가득했죠. 심지어 사람들이 자기 짐을 서로에게 잠깐 맡기지도 못할 정도로 불신이 팽배했어요. 결국 구보는 사람들 속에서 위안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군중 속에서 더 큰 외로움을 느낀 구보의 시선은요, 이제 좀 더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병이라는 주제예요. 도시의 모습에서,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 안에서 병든 증상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서 구보가 발견하는 병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말 그대로 육체적인 질병, 길에서 마주친 병든 사람들의 모습이죠. 둘째는 개인적인 질병, 자기 자신의 만성 위장병이나 허약한 건강을 떠올려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사회적인 질병입니다. 구보는 이 모든 걸 연결해서 봐요. 개인의 아픔이 결국 병든 사회 전체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구보가 본 사회의 병은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바로 황금광 시대라는 겁니다. 당시 일확천금을 노리고 금강에 투자하는 열풍이 불었거든요. 너도 나도 돈 하는 그 모습에서 구보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병든 사회의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이런 한탄을 합니다. 황금 광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런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구보는 정말 깊은 혐오감과 무력감을 느껴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마저 이런 속물적인 욕망에 휩쓸리는 걸 보면서 이 시대는 정말 단단히 병들었구나 하고 한숨을 쉬는 거죠. 자, 이렇게 하루 종일 도시를 헤맸는데 결국 구보는 행복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요. 그럼 이 미완으로 끝난 하루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여정 끝에 남은 건 뭘까요? 결정적인 장면이 찻집에서 나와요. 우연히 옛동창을 만납니다. 드디어 누군가와 연결될 기회가 온 거죠. 하지만 구보는 어땠을까요? 그냥 냉철한 연구자처럼 친구를 관찰만 할 뿐 어떤 진정한 유대감도 느끼지 못해요. 이게 바로 구보의 한계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맴돌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구보의 하루는 이렇게 아무런 해결책도 시원한 깨달음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하루. 그 자체가 바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일부러 결말을 내지 않은 거죠. 왜? 그게 바로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던 무기력한 지식인의 현실이었으니까요. 뭐래도 바꿀 수 없고 뾰족한 답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상황을 이 결말은 없음이라는 형식으로 완벽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문학평론가들이 이 작품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식민지 지식인의 암울하고 무기력한 내면을 그린 초상. 아시겠죠? 이게 그냥 구보라는 한 개인의 우울한 하루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지식인, 모든 예술가들의 자화상과도 같은 작품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이야기에 시원한 결말이 없다면 그 주인공의 여정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어쩌면 진짜 의미라는 건 멋진 답을 찾아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헤매고 고뇌하는 그 정직한 과정 자체에 있는 건 아닐까요?